우리 이 앞에 부분은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뒷부분은 이제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4차 방정식은 개념이 많지 않아. 뭐 근각에서 관계도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뭐 활용은 하지 않죠. 4차 방정식. 요 강의는 4차 방정식 강의는 선생님 세 가지로 그냥 일축해서 그냥 끝낼게요. 첫 번째, 이 근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라고 말하면 여전히 뭘로 한다? 인수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한다. 한번 우리 예제를 들어서 볼 거고, 두 번째, 특히 너네가 이제 앞에서 배운 4차 방정식 있잖아요. 인수분해 있잖아요. 인수분해 중에 너네 보기차식이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4차 방정식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할 때도 좀 어려워서 4차가 보기차식인 그런 방정식에서 과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메모만 해볼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어진 식을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로 문제 유도해서 풀어준 형태가 있었어. 요거가 좀 어려웠죠,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제 4차 방정식이다 라고 보는 특이한 형태인데, 이걸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차 방정식은 요 세 가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적당히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편. 바로 선생님이 문제를 보기 문제부터 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라고 쓸게요. 4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래놓고 x의 4제곱, x의 세제곱,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랬습니다. 자, 근에 대한 직접적인 호기심을 갖는 거죠.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홍 박사? 5개. 5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공통인수 아니지요? 두 번째 아니지요? 세 번째 아니지요? 네 번째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 걸리는 것밖에 없네요. 뭘까요? 인수 정리.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있는 6을 째려보면서 6의 약수인 1, 2, 3, 6에다가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같은 걸 넣어보면서 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마인드는 결국 알파라는 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x-알파라고 하는 인수를 갖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x는 얼마 넣어볼까요? 1 한번 넣어볼까요? 자,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1, 플러스 6은 빵 되네요. 우리가 찾는 알파 근 맞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요 이유는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6인데요. 얘도 0이죠. 자, 지금처럼 특히 3차도 그렇지만 특히 이 4차 이상의 방정식들은 너네가 인수정리를 활용할 때 2개 정도로 찾아주면 훨씬 더 수월해져. 자, 만약에 너네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사실은 개수 비교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조립제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 6이라고 딱 쓰고 이쪽에다가 이제 저거 이제 1 이렇게 넣어보면 얘가 1,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해서 0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또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과정을 여러분 거쳐도 되죠. 근데 선생님은 그거 좀 비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구했는데 하나 정도 더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되겠죠. 2개 정도 찾으면 이제 쉬워집니다.
자, 4차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하면 2차가 될 거고 2차와 2차의 곱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거기다 누굴 곱해야 얘가 될 거냐? 보이죠? x 여기 제곱인 거 보이십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인 것도? 그러면 1차 항의 개수는 요 중에 아무거나 보고 찾으면 되는데 특히 요 녀석 1차 항의 개수가 지금 현재 1인데요 얘하고 곱해서는 1차 항이 나올 수 없고요 얘가 유일하게 얘랑 곱해서만 1차항을 만들어주죠 그게 지금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뭐 이 정도로 해서 인수분해가 사실 이런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서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4차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3차 방정식인데 이런 조립제법을 쓴다? 그것도 좀 별로 비춥니다. 3차더라도 너네가 만약에 2개 정도가 근이 보이면 나머지는 그냥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에서는 만약에 근을 구하라.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마무리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요거 보기차식 요게 좀 어려웠는데요. 우리 예제를 바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네. 손 왜? 자, 두 번째 예제는 보기 3번인데요. 두 개가 있지만 우리 두 번째 거로 좀 둘 다 해볼까요? 이거는? 일단 문제가 이런 게 하나가 있어. x의 4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보기차식 맞나요? 2차의 제곱 형태인 상수항과 2차, 4차 표시창들이 빠져있죠. 이런 걸 우리가 보기차식이다. 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서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몰 x제곱을 라지 x 정도로 치환 들어가면 라지 x제곱에 3, 라지 x 플러스 2는 빵.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다시 이제 원위치. 근데 얘가 x제곱이 되면 한 번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원래 있던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인수분해가 끝날 거야. 요 문제는 보기차식인데 좀 심플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였다고 하면 다음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두 번째 패턴이다. 치환에서는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제식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로 유도해서 가는 건데요. 이제 보기 3번에 바로 2번인데요. 자,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자, 여러분이 위에처럼 이렇게 치환하면 문제는 안 풀립니다. 곱해서 9가 되고 더해서 2가 되는 두 수를 찾기가 사실 없죠, 그런 애는. 어떡하지? 그런 애는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요 9를 가려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우리가 a제곱을 유도하려면 상수항 얼마 있어야 되니? 1.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x제곱의 제곱에다가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a제곱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면 원래는 9였잖아? 플러스 8을 뒤에 더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의도한 대로 우리가 요거는 완전 제곱식 a제곱이 됐지만 마이너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얘가 b제곱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앞에 있는 항과 끝에 있는 항 두 개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볼까? 1번 이거는 안 돼. 앞에를 x제곱의 제곱으로 보면 뒤에가 3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가운데 누구 있어야 될까? 6x제곱. 근데 문제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넣으면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8x제곱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안 나오고 b제곱도 안 나오죠.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플러스 6x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얘가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제곱식이 돼 있고
그 이후로도 여기 2를 맞춰주기 위해서 4x제곱인데요. 얘는 2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마이너스도 나오고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로 이제 부드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한 번씩 더하고 빼줄 건데 이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한 번은 2x를 이렇게 더하죠. 한 번은 2x를 이렇게 빼가지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뭐 여러분이 뭐 2차 방정식에서의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같은 경우들을 좀 활용하면 여기서 이제 근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퀄 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보기차식,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중 특히 보기차식 요거 치환하는 경우 하나,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하나. 요게 훨씬 더 치열한 방법이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요렇게 보기차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교재 진도 상으로는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면 상반 방정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상반 방정식.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뭐 따로 뭐 설명하기보다 문제를 보는 게 훨씬 좋은데요. 자, 보기 문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기 EX라고 그냥 선생님 쓸게요. X의 4제곱, 5X의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째려봅시다. 여전히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빡 오는데 여기가 1밖에 없네. 뿔만 1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니? 부호상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1을 넣는다 하더라도 0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떡하죠? 근데 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서로라는 표현이거든. 가운데 있는 이 마이너스 4x제곱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서로 대칭인 구조를 이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칭인 구조를 이룬다. 그 다음 너네 일단 요거를 풀어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는 이수분해를 하도 어떻게 하도 막 되잖아. 근데 얘는 이 방법으로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너네 요 x에다 0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 요 x에다가는 0이 아닌 게 명확한 거거든. 이거 확인 좀 반드시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잘 들어.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이 되지만 특히 나눠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를 막 보고 있는데 끄트머리에 단 뭐 A는 또는 B는 뭐 이래가지고 뭐 누구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거는 일단 여러분이 우선 의심해봐야 되는 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0으로 나눌 수 있니? 없잖아.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 주어진 식을 x제곱으로 싹 나누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겠죠? 여전히 등식이니까. 그럼 얘가 x제곱이고요. 특히 얘가 개수가 대칭이어서 똑같았잖아. 요거 x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x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묶이는 느낌이 좀 있어. x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5x가 되고요. 근데 얘는 x분의 5가 되거든요. x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5로 묶여진단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여전히 마이너스 4, 0. 자,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요 첫 번째 있는 애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 빼면 돼? 2 빼면 되는데 그 2는 얘하고 묶이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거 5,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이제 모양이 1차 바뀌게 되는데 이제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치환하면 되죠? 자, 그러면 a라고 생각해 봅시다. a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6인데 이거 1하고 6 써놓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쓰면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편의상 선생님이 이걸 치환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결국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분수 모양이 없었는데 분수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한번 등식을 이용해서 이쪽에다 x를 다 곱해주고 이쪽에다 x를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x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좀 뒤쪽으로 이쁘게, 얘가 x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자, 얘도 x제곱이고요. 요거 먼저 쓰면 6x, 요거 나중에 써서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방정식, 이걸 상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서로 대칭인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얘가 바로 그러하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x제곱으로 싹 나눠. 지금과 같은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서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듯 보이니까 그냥 근해 공식에 또 바로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걸 상반 방정식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테마로 4차를 보고 있지만 이 상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어. 4차도 있는데요. 5차 상반 방정식도 있어. 여기서 질문. 5차식은 항이 몇 개입니까? 6개죠? 왜? 상수항 때문에. 4차인데 항이 5개인데 가운데가 왕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거든. 근데 이 5차는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운데라는 항이 없기 때문에 뭐 요거는 살짝 다르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 하나 또 보면 x의 5승 2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빵이다 이렇게 들어간다. 얘는 4차 상반 방정식이고요. 얘는 5차 상반 방정식이에요. 근데 5차식은요 보고 있는 것처럼 항이 짝수개가 나오니까 가운데라는 느낌은 없어. 그러나 얘도 여전히 개수들이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대칭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갑니다. 지금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보고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거 날아가겠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 때문에 둘이 날아가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 때문에 부호가 나오니까 또 날아갑니다. 즉, 이 5차 상반 방정식은 조제식의 x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여러분 좀 쉽게 가져가 볼게요. 개수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1에다가 이건 5차 상반 방정식은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봐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하면 0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볼까?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또 어때? 대칭 구조를 갖죠. 자, 그러니까 이 5차 상반 방정식은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무조건 0이 돼. 그 말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식이 x 4제곱, x 세제곱,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얘의 생김새가 또 어떻게 돼? 고스란히 4차 상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또 풀어줄 땐 또 어떻게 풀면 되죠? x제곱을 또 나눠서 또 이런 식으로 해. 나중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또 치환해서 다시 0으로. 근데 이건 또 재밌는 모양이네요. x에다 1 넣어봐. 뭐 나와 이거? 0 나오죠. 그러니까 상반방정식인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푸는 건데 뭐 나오면 그대로 너네 조율제법이나 그 이후의 식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또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 상반 방정식을 포함해서 이 4차 방정식의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자, 4차 방정식 1번 뭐 있다고요? 근을 찾아라.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 우리가 2차, 3차 방정식은 근각의 관계가 있었지만 4차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4차부터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질문 얘들아 너네 요번 중간고사에 인수분해 시험범위였잖아. 근데 인수분해에 대해서 사실 비중 있게 문제는 안 나왔죠.
그 무슨 뜻이다? 이 고차방정식 쪽에서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또 보기차식 문제 까다로웠잖아. 사실은 인수분해 할 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특이한 요 상반방정식 같은 경우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앙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선생님이 그 지난 강의할 때도 좀 특이하다라고 말한 역수근 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다 나왔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뭐 다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 보고 반드시 좀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가 상반 방정식이고요. 요게 이제 페이지 227페이지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합치면 3차, 4차 이렇게 합쳐서 여기까지를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연립 방정식 나오는 거죠. 연립 방정식.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